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의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지난 5년간 발행된 연간 잡지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추천한 400종이 넘는 도서 가운데 매주 주제를 달리해서 새로운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4권의 멋진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오늘의 어린이 책이 지향하는 3가지 가치,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 가운데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다양성의 어린이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양성이란 나와 남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죠. 그 중에서 오늘은 젠더 다양성과 관련된 그림책들을 소개합니다.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18번째 질문이에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긍정적, 입체적으로 보여주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리다고 또 가난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피부색이나 종교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곤 하는데요. 그 가운데 젠더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한 혐오에 반대하며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긍정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어린이 책들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이너를 믿나요? 라는 그림책인데요. 제시카 러브가 지었고 옹신 주니어에서 2019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가로로 약간 통통한 그런 판형이고요. 표지를 보면은 이너를 믿나요라는 제목 아래에 소년이 머리에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풀 장식이 된 그 머리 장식과 또 치마를 이렇게 입고 있는 소년이 보입니다. 흑인 소년이고요. 뒷표지를 보면은 그 소년인 것 같은데 할머니와 함께 아마도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창밖으로 또 멋지게 꾸민 여성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거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책, 사랑과 포용이 너울거리는 작품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예, 소년과 할머니의 어떤 사연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에게라고 면지에 일단 쓰여 있어요. 면지에는 할머니가 수영을 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소녀는 물속에 이렇게 잠수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한 페이지 넘기면 표지에는 할머니와 소년이 어딘가 가고 있고 뒤에는 그 뒷표지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여성 셋이 이렇게 할머니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머리가 아주 멋있게 여기 그 등장인물들은 머리 스타일이 아주 다 멋집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줄리앙이고 이분은 줄리앙의 할머니예요. 저분들은 이너예요. 줄리앙은 이너가 정말 좋아요. 예, 지하철 그림이고요. 그 창밖에 있던 여성 셋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이는 모습이 이너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거의 이너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이 상상에 빠지는 그런 그림이 다음 장면이에요. 물속에서 소년이 막 수영을 하고 있네요. 수영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수영복으로 갈아입는데 마치 그 동물들이 소년과 함께하는 것 같은 물고기들이 그런 장면이 시원하게 이렇게 펼쳐지고요. 소년이 마치 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함께 바닷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유롭고 아주 즐거워 보이는 그런 장면이고, 예,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멋진 여성들을 보고 소년이 그런 꿈을 꾸는 인어가 돼서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상상을 하는 장면에 이어서 이제 할머니가 줄리앙 이제 내려야 해 하고 줄리앙의 상상을 이제 중단시키죠. 그래서 소년과 할머니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닷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갈매기가 이렇게 날고 있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이제 소년이 물어봐요. 걸어가는 길에 거리에서 할머니는 인어 봤어? 그럼 봤지. 할머니 표정은 뭐 시큰둥합니다. 거리는 이제 뭐 소녀들도 놀고 있고 아저씨도 이렇게 있고 평범한 그런 바닷가 마을 같아요. 할머니 나도 인어인데 소년이 아까 꿈을 꿨잖아요. 지하철에서 그걸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뭐 시큰둥합니다. 할미는 목욕 좀 해야겠다. 얌전히 있으렴. 네. 할머니 이제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소녀는 줄리앙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옷을 벗고 화분에서 머리장식, 그 화분의 잎새들을 머리장식으로 쓰고 꽃들을 달고 또 너울거리는 커튼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자신이 마치 인어가 된 듯이 신이 났어요. 딱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놀랬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휙 돌아가 버립니다. 소년이 시무룩해져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는데 왜 할머니가 그냥 갔을까? 거울을 쳐다보면서 소년이 시무룩해 있는데 할머니가 다시 나타납니다. 줄리앙 이리 와 보렴. 뒤에 뭔가 감췄네요. 그리고 줄리앙에게 내밀어주는 손에는 와 이게 뭐야 할머니?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진주 목걸이를 줄리앙에게 할머니가 줍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줄리앙이 나들이를 가요. 우리 어디가? 곧 알게 될 거란다. 거리를 지나치고 바닷가 어느 골목을 가면 멋지게 차려입은 가면 무도회 같이 바다 물고기, 바다 생물로 꾸민 사람들이 바닷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어들은 함께 걸었어요. 이렇게 소년의 꿈이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를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줄리앙이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에서 다양한 인어들과 함께 걷는 그런 화려한 엔딩이 굉장히 압도적인데요. 이 책은 2019년에 세계 유수의 그림책상을 수상하며 세계의 이목을 끈 제시카 러브 작가의 첫 그림책 데뷔작입니다. 소년 줄리앙과 할머니가 하루 동안 겪은 일을 담고 있는데요. 줄리앙의 움직임에 따라 수영장, 전철, 거리, 또 상상의 세계, 집, 그리고 광장까지 이동하면서 어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숨은 어린이의 고민을 좀 드러내기도 하고 그 아이의 심리를 또 신비로운 인어들에 빗대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수영을 좋아하고 인어 이야기를 즐겨 읽는 줄리앙은 어느 날 자기도 인어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커튼과 장신구를 이용해서 인어처럼 화려하게 꾸민 줄리앙을 본 할머니는 말없이 줄리앙을 바닷가의 한 퍼레이드에 데려갑니다. 줄리앙은 할머니의 격려 덕분에 자연스럽게 인어들의 행렬에 합류합니다.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꿈에 도전하고 서로 어우러져 친구가 되는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책에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잖아요. 뒤에 뭔가를 감추고 그때 이제 와 이게 뭐야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목걸이를 딱 내밀면서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머리 장식을 하고 또 의상을 멋지게 챙겨 입은 그 줄리앙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주는 거죠.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건네는 장면, 이 어린이의 정체성, 어린이의 비밀에 공감하는 어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 직전에 사실 그 줄리앙이 자신을 인어로 꾸미는 그런 비밀스러운 놀이를 하다가 할머니가 딱 목격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피하는데 독자도 긴장하고 줄리앙도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순간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선물을 건네는 거죠. 그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이해와 공감, 사랑의 마음을 독자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사회가 규정한 어떤 남자다움 혹은 사회가 규정한 모습에서 벗어나 자기답게 살아가는 그런 거를 선택하는 줄리앙과 또 이런 손자를 응원한 할머니의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고 또 마지막에 이너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장면에서는 이 마을 커뮤니티 전체의 축복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그림책의 작가 제시카 러브는 스스로를 발견한 이들에게 작은 파티를 열어주고 싶다는 바람으로 첫 그림책
이너를 믿나요? 이거를 짓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작품으로 2019년 볼로냐 라가치상 오페라 프리마 부문 대상을 받았고요. 스토널 북 어워드 대상, 에즈라 제키즈상, 명예상 이런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계속 이 줄리앙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요. 결혼식에 간 훌리안이라든지 또 괜찮을까 같은 작품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상을 받았는데 이 작가의 첫 데뷔작이면서 이렇게 여러 그림책상을 수상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이 그림책에 대해서 놀랍도록 섬세한 감정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렇게 평했고요. 짧지만 완벽한 이야기, 또 누군가의 꿈을 어떻게 지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 이렇게 평했네요. 소수자 주제를 다루면서 문학적인 성취도 이룬 그런 작품에 수여하는 상도 받았고, 그래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인간 존엄의 가장 기본 전제인 개성, 또 자기 몸에 대한 긍정,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지지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예, 이너를 믿나요?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책입니다. 빨강이라는 그림책인데요. 부제로 크레용의 이야기라고 붙어있네요. 마이클 홀 글 그림, 김한희 옮김, 봄봄 출판사에서 2017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48쪽 정도 되고요. 표지는 빨강이라고 써있는데 빨강 크레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크레용에서 나오는 색은 파랑인 그런 표지예요. 밑에는 초록색, 또 검정색, 오렌지색, 올리브색 이런 크레용이 보이고 뭐야, 아이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뒷표지는 그 파란색 크레용으로 막 그린 그런 그림이 보이고요. 아름다운 날이에요. 완벽한 날 이렇게 또 쓰여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크레용의 이야기예요. 내가 아는 한 크레용의 이야기예요. 그런 거네요. 네, 야, 나 저 크레용이랑 친구야. 나 이 이야기 정말 좋아. 예, 크레용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크레용? 빨강 크레용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애는 빨강이었어요. 네, 빨강이라고 써있는 크레용이 있어요. 예, 그런데 크레용은 또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빨간색을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했지요. 분명히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뭘 그리면 다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색이 오 저런 이렇게 놀래요. 올리브색은 크레용도 올리브고 쓰여있기도 올리브라고 써있어요. 선생님은 빨강에게 연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빨간 딸기를 그릴게. 너도 빨간 딸기를 그려보렴.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빨강이는 선생님처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요? 아니야, 다시 해보렴. 네, 어떻게 그려도 빨간 딸기를 그리지 못하고 파란 딸기가 되네요. 빨강이의 엄마는 빨강이가 다른 색깔들과 함께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희 둘이서 예쁘고 동그란 오렌지를 그려볼래? 정말 크게 그리자. 진짜 오렌지 색깔로. 그런데 정말 커다란 초록색 오렌지가 나왔어요. 네, 빨강이 아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빨강이가 너무 창백하다고 생각했어요. 너희 반에서 이번에 내 얼굴 그리기를 한다면서 이 따뜻하고 빨간 목도리를 하고 가거라. 예쁘구나. 잘 어울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세상에 우리 빨강이가 결국 빨강이는 빨강색을 그리지 못하고 있네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얘가 정말 빨간색인지 모르겠다니까. 무슨 소리야? 이름이 빨강인데. 공장에서부터 빨강이었잖아. 솔직히 애가 좀 칙칙해. 게으른 거야. 맞아. 더 노력해야 해. 열심히 노력해야지. 기다려보자. 곧 나아질 거야. 나아지겠지. 그렇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초록색 개구리, 까만 양, 갈색 소, 다들 자기 색깔에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빨간 크레용만 그리면 파란색이 나와요. 으악, 빨간색이 아니에요. 다른 문방구들은 빨강이를 돕고 싶었습니다. 테이프는 빨강이가 부러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줬네요. 가위는 빨강이의 포장지가 너무 꼭 낀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살짝만 잘라볼까? 네, 좀 잘라줬어요.
나는 빨강이가 너무 뭉툭하다고 생각했지요. 잠깐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빨강이를 아주 뾰족하게 깎아주는 거예요. 모두가 도와주었고 빨강이도 노력했지만 네, 빨강이가 그린 그림은 파란색 하트, 파란색 앵두, 파란 여우, 파란 발톱 이런 다 파란색이에요. 빨강이는 계속 빨간색을 잘 그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빨강이라고 써있지만 독자들은 알죠? 이게 파란 크레용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의 여러 크레용들 또 인물들은 화자들은 빨강이라고 써있다는 것만 보고 실제 크레용이 파랑이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독자는 아주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빨강이가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 이런 궁리만 하다가 결국에는 빨강이가 스스로 나는 빨강이 아니고 파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아마 이야기의 결말부겠죠. 이 그림책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빨강으로 태어났지만 빨강을 잘 그리지 못하는 빨강 크레용 이야기예요.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은 더 노력하라며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빨강은 공장에서 옷을 잘못 입고 세상에 나온 파랑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그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도록 격려하는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이렇게 이 빨강이라고 써있는 실제로는 파랑색 크레용이었는데 이 답답함을 해결하는 거는 새 친구 보라색 크레용이 도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한번 해봐. 내 배에다 파란 바다를 그려줄래? 이러면서 그냥 한번 해봐. 그렇게 해요. 빨강이는 난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그래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파란 바다가 아주 쉽게 멋지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보라가 고마워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빨강이가 얼마나 멋진 파랑인지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실제가 드러납니다. 그제서야 다른 크레용들도 인정하고 한마디씩 합니다. 재능이 하늘을 찔러요. 이런 말도 나오네요. 예, 청바지, 청초롱꽃, 파랑새, 블루베리, 파랑고래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왜 이렇게 못하는지 쭉 얘기했던 그 크레용들이 내가 파랑이라고 했지 정말 예쁜 파랑색이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이야. 색깔이 강렬하군. 파란 딸기 그림이 제일 멋졌어.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합니다. 네. 정말로요. 빨강이는 아주 예쁜 파랑이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 그림책의 작가 마이클 홀은 미국 작가예요. 그래서 뭐 연필, 크레용, 가위, 테이프 같은 문방구를 좋아한다고 작가 소개에 써있네요. 자신이 빨강인 줄 알았던 파랑 크레용이 스스로를 깨닫고 또 아름다운 파랑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빨강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책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 이런 그림책이에요. 저스틴 리처드슨, 피터 파넬 글, 헨리 콜 그림, 강희경 옮김, 담푸스에서 2012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32쪽인데요. 표지에 펭귄 2마리가 있고요. 가운데 아기 펭귄이 있습니다. 미국 도서관협회 선정 가장 주목할 어린이책, 또 미국 사회교사협회 선정 사회과 연구도서 이런 도서 추천을 받았네요. 뒷표지를 보면 펭귄 여러 마리들이 이렇게 335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림 위에 중요한 주제를 감동적이고 푸근하고 기분 좋게 풀어냈다 이렇게 썼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유명한 그림책 작가 모리스 샌닥이 추천을 했던 그런 그림책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지 내지를 넘기면 네, 동물원이 나오네요. 리타와 루시 제인, 메디와 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예, 이 책에 그 지은이가 누군가에게 책을 헌정한 그런 게 쓰여 있고요. 내용을 넘어가면 뉴욕시 한가운데에 있는 센트럴 파크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여기서 노는 걸 무척 좋아해요. 연못에서 장난감 배도 띄우고 여름에는 회전 목마도 타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동물원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참 많은 가족들이 동물들을 보러 오지요.
동물원에는 아이들과 부모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물들도 가족을 이루며 살아요. 엄마, 아빠, 털복숭이 새끼들로 이루어진 애기 판다 가족도 있고 아기 원숭이들을 키우는 아빠 원숭이와 엄마 원숭이도 있어요. 두꺼비 가족도 있고 큰 부리새 가족도 있고 목화머리 타마린 가족도 있지요. 목화머리 타마린. 예. 동물원 식구들을 쭉 소개한 다음에 오늘 이번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펭귄 가족도 있어요. 예, 펭귄이 2마리씩 짝지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양면 그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해마다 어느 때가 되면 어린 암컷 펭귄들은 어린 수컷 펭귄들을 눈여겨보지요. 어린 수컷 펭귄들은 어린 암컷 펭귄들을 눈여겨보고요. 암컷과 수컷이 서로를 찾아내면 둘은 짝이 돼요. 조금 다른 펭귄도 2마리 있어요. 로이라는 펭귄과 실로라는 펭귄이에요. 로이와 실로 둘 다 수컷이지요. 하지만 무엇이든 같이 했어요. 같이 절도 하고 같이 걷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헤엄쳤어요. 로이 가는 데마다 실로도 따라갔어요. 두 펭귄이 아주 사이가 좋죠? 네. 로이와 실로는 암컷들하고는 별로 놀지 않았어요. 암컷들도 로이와 실로하고는 별로 놀지 않았고요. 로이와 실로는 서로 목을 부비며 놀았어요. 로이와 실로를 돌보는 그램지 씨는 둘을 보며 생각했지요. 서로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로이와 실로는 다른 펭귄들이 어떻게 집을 짓는지 지켜보았어요. 그런 다음 돌로 둥지를 지었어요. 밤이 오면 로이와 실로는 둥지에서 같이 잤어요. 다른 가족들처럼 말이에요. 예, 로이와 실로가 막 알처럼 생긴 돌을 막 가져다가 둥지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함께 눈을 떴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알게 되었어요. 다른 가족은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은 못하는 게 있다는 걸요. 이 그림에는 펭귄, 엄마 펭귄, 아빠 펭귄이 쭉 이렇게 서 있고 그 사이에 새끼 펭귄들이 둥지에서 이렇게 깨어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로이와 실로는 새끼를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새끼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펭귄은 알을 낳아요. 엄마 펭귄과 아빠 펭귄이 번갈아 알을 품어주면 마침내 알이 부화하지요. 그리고 아기 펭귄이 태어나요. 로이와 실로에겐 따뜻하게 품어줄 알이 없었어요. 먹여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줄 아기 펭귄이 없었지요. 둥지는 멋진데 조금 허전했어요. 어느 날 로이는 다른 펭귄들이 품는 것과 비슷한 걸 찾아내 둥지로 가져왔어요. 돌멩이일 뿐이었지만 실로는 조심스럽게 품었어요. 품고 또 품었어요. 잠이 오면 자고 일어나면 또 품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램지 씨는 한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그러고는 보살펴줘야 할 알을 찾아내 로이와 실로의 둥지에 가져다 놓았어요. 로이와 실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둘은 알을 둥지 한가운데로 옮겼어요. 그리고 날마다 굴려주었어요. 이쪽도 따뜻하고 저쪽도 따뜻하게요. 실로가 먹이를 구하러 가는 날은 로이가 알을 품었어요. 다른 날은 실로가 품고요. 둘은 아침에도 품고 밤에도 품었어요. 점심 먹을 시간에도 헤엄칠 시간에도 저녁 먹을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품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더니 갑자기 알에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직근 아기가 나왔어요. 둘만의 아기가요. 네, 이렇게 해서 로이와 실로가 알을 품어서 새끼가 태어나고 그 새끼를 키우는 이야기예요. 동물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에 있는 마지막에 보면 밤이 오면 새 펭귄은 둥지로 돌아가요. 그리고 서로 꼭 끌어안고 자요. 다른 펭귄 가족들처럼 동물원에 사는 다른 동물 가족들처럼 큰 도시에 사는 모든 가족들처럼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펭귄을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엄마만 또는 아빠만 있는 가족, 또 아이를 입양해서 이룬 그런 가족도 있죠. 이 책이 탱고, 이 새로 태어난 아기 펭귄의 이름을 탱고라고 붙이는데 탱고네 가족은 엄마가 없고 아빠가 둘인 그런 가족인 셈이네요. 이 그림책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동물원에 사는 수컷 펭귄 로이와 실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알을 번갈아 품었습니다. 얼마 후 알이 부화해서 귀여운 새끼 탱고가 태어났어요. 로이와 실로는 자신들이 낳지는 않았지만 탱고를 보듬고 돌보며 단란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가족의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리뷰했네요.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우직근 아기가 나왔어요. 둘만의 아기가요. 요 장면이거든요. 날개는 하얀 솜털로 덮여있고 부리는 귀엽고 까맸어요. 로이와 실로는 이제 아빠가 되었어요. 그램지 씨가 말했어요. 아기 이름을 탱고라고 짓자구나. 탱고는 혼자선 출 수 없는 춤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셋이 가족이 되는데 이 사육사 그램지 씨가 데려온 알은 이 펭귄이 턱근 펭귄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큰 펭귄은 아닌데 그런 펭귄이래요. 그 펭귄 중에 한 마리밖에 알을 낳았는데 한 마리밖에 못 키우는 펭귄의 알을 이렇게 가져와서 로이하고 실로에게 줬다 그래요. 그렇게 세심하게 그런 알을 열심히 그 두 펭귄이 품어서 튼튼하게 아기 펭귄이 태어난 거죠. 이 셋이 만든 그램지 씨와 로이와 실로가 만든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작가인 저스틴 리처드슨은 컬럼비아 대학, 코넬 대학 조교수로 여러 가지 이런 당신의 자녀가 절대 모르기 바라는 성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요. 부모 상담도 많이 하는 그런 교수님이라고 하고 또 함께 글을 쓴 피터 파넬은 희곡 작가라고 그래요. 그림 작가인 헨리 콜은 기발하고 감수성 있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많은 상을 받았고 우리에게도 이 작품 외에도 소개된 작품들이 좀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 탱고가 둥지에 나와서 이제 나와도 될 만큼 힘이 세져가지고 로이와 실로가 탱고를 데리고 나가서 헤엄을 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게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아이들이 외치죠. 장하다 로이, 장하다 실로, 만나서 반가워 탱고 이렇게 외치는 서로 인정해주는 이런 장면들이 좀 흐뭇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아빠가 2명이라는 점에서 젠더 다양성을 또 표현한 책이고요. 버려질 뻔한 알을 품어서 키운다는 점에서는 입양을 좀 표현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책으로 이렇게 읽고 또 주위에 소개해줘도 좋을 그런 책입니다. 사랑에 너무나 펭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책 사랑에 빠진 토끼라는 그림책입니다. 말론 분도, 질 트위스크릴, 이지 켈러 그림, 김지윤 옮김, 비룡소에서 2018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32쪽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표지에 토끼가 멋진 보타이를 메고 이렇게 화면 밖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뒤에는 미국의 부유한 사람들이 살 법한 그런 2층 집이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이네요. 예. 이 말론 분도가 누굴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뒷표지를 보면 자신이 다르다고 느꼈던 모든 토끼들을 위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천사가 뒤에 쭉 써 있고 앞에 봤던 그 토끼의 뒷모습, 보타이를 멋지게 맨 토끼 뒷모습이 뒷표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면지에는 보타이와 안경이 쭉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내지를 읽어볼게요. 안녕, 내 이름은 말론 분도, 한 마리 토끼예요. 예, 토끼 이름이 말론 분도네요. 저자가 말론 분도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나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랑 미국 해군 천문대 안에 있는 캐캐 묵은 오래된 집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미국 부통령이거든요. 할아버지 이름은 마이크 펜스예요. 예, 마이크 펜스는 실존 인물인데, 예, 네, 점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바로 내 이야기예요. 나는 진짜 재미있는 토끼거든요. 지금부터 나의 아주 특별했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요. 예. 말론 분도라는 이 보타이를 맨 토끼가 저택에 사는 마이크 펜스라는 미국 부통령이기도 했던 그런 높으신 분의 집에 사는 토끼인데 이 토끼가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나는 이 특별한 하루를 평소랑 똑같이 시작했어요. 혼자 일어났고요. 토끼를 위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혼자 먹었어요. 그리고 뉴스를 봤죠. 나 혼자서요. 알잖아요. 낡아빠진 오래된 집에 있으면 가끔은 외롭다는 걸. 아침을 먹고 나서는 깡총깡총 뜰에 뛰어나가 꽃들을 보았어요. 또 벌레들에게 얘들아 안녕 하고 인사도 했어요. 안녕 필, 안녕 데니스. 네, 아주 활발한 토끼예요. 바로 그때 그 애를 봤어요. 그 애는 가장 나긋나긋하고도 말랑말랑한 귀와 가장 북슬북슬하고도 보들보들한 꼬리를 가진 크고 멋진 토끼였어요. 정말 토끼만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죠. 나는 그의 앞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가까이만 있는데도 심장이 콩콩콩 뛰었어요. 예, 말론 분도가 보타이를 메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눈이 동그래진 채 막 이렇게 하트가 뿅뿅뿅 솟는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고 그 앞에 크고 멋진 토끼, 그 애가 갈색 토끼인데 귀가 이렇게 축 처진 이제 부들부들해 보이는 갈색 토끼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면지에 보타이와 안경이 그려져 있던 것 같아요. 둘이 드디어 만난 거죠. 내 이름은 말론이야.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나를 보투스라고 불러. 미 합중국의 토끼의 줄임말이라는데 이 얘기가 좀 길어. 내 이름은 웨슬리야. 우리 집에서는 나를 그냥 웨슬리라고 불러. 웨슬리가 대답했어요. 웨슬리와 나는 마당 곳곳을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데이지꽃 사이로 우리가 점심으로 먹기엔 아직 작은 당근들 사이로 함께 달렸어요. 우리 둘은 필과 데니스도 훌쩍 뛰어넘었죠. 한 번은 마당 구석구석을 다 뛰어다니고도 조금만 더 놀고 싶었어요. 우리는 곧장 캐캐묵은 오래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 집에 사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회의하는 탁자 밑으로도 마구마구 뛰어다니면서 노는 장면이 있어요. 둘은 정말 멋진 커플이네요. 이렇게 놀다가 한바탕 뛰놀고 난 뒤에 나는 말했어요. 웨슬리, 나는 너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더 뛰고 싶지 않아. 웨슬리도 말했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말론 분도. 나도 너 없이 다시는 깡충깡충 뛰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둘은 약속했어요. 우리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깡충깡충 뛰어놀자. 네, 그래서 동물들이 모두 축하해주고 있어요.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잠깐! 너희는 결혼할 수 없다! 그때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
그렸어요.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구린내 쿵쿵이 벌레였어요. 여기서 잠시 구린내 킁킁이에 대해 얘기해 줄게요. 구린내 킁킁이는 두목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분이죠. 동물들은 구린내 킁킁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법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렸어요. 동물들은 그에게서 구린내가 나든 안 나든 그의 말을 따라야만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구린내 쿵쿵이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했죠. 이 구린내는 나는 두목이다. 게다가 구린내도 가장 심해. 수컷토끼는 암컷토끼랑 결혼해야 하고 암컷토끼는 수컷토끼랑 결혼해야 해. 이게 언제나 전해 내려오던 방식이야. 너희들은 말이야 달라. 다른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서로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달라. 책도 맨 끝에서부터 있는 그런 고슴도치도 있고 가끔 엉덩이 냄새를 맡는 강아지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잘 지내고 있는 동물들이 구린내 킁킁이를 두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새로운 두목을 뽑기로 하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구린내 킁킁이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죠. 구린내 킁킁이는 그 상황에서도 수컷토끼는 수컷토끼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동물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너는 이제 우리 두목이 아니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말론 분도와 웨슬리는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식의 주례는 고양이 잠잠이 부인이었다라고 나오고요. 둘이 결혼을 하고 함께 허니문이 아니고 버니문을 떠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린내 쿵쿵이의 시대는 지나가니까요.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영원하답니다. 이렇게 그림책이 끝났어요. 예. 여기 그 구린내 킁킁이가 반대할 때 한 말들 굉장히 직접적으로 수컷토끼들은 수컷토끼랑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하면서 둘의 결혼을 반대하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동물들 우리는 모두 달라.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어요. 수컷토끼 2마리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 성소수자의 권리와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바꿀 수 있으며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어찌 들으면 좀 진부한 것 같은 문장이지만 또 이 간단한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요. 분도와 웨슬리는 편견을 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토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게 신랄하고도 강력한 한방을 날리는 그런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4권의 그림책 모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젠더 다양성에 대한 생각,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그림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